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서구 세계는 러시아의 잠재력, 특히 경제력을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 하면 소련 시절을 연상해 그저 낙후된 나라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GDP가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로 쇠퇴하는 나라로 인식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푸틴은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련 붕괴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지정학적 장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임자 보리스 예일친 시대만 해도 러시아는 거덜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를 잠식한 서구 자본과 독점 재벌 올리가르흐의 폐해가 막심했습니다. 푸틴은 당시 파탄난 국가 러시아를 맡아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올리가르흐의 석유, 에너지 부문을 국유화해 에너지 안보를 챙겼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전력 같은 국가기관 산업이 민영화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외국 자본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발전 단계 국가에서 국가기관 산업은 국유화하는 게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014년 크림 병합 당시 서구의 제재 측면에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러시아 경제는 상당한 탄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혹독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서방 세계가 경고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도 않겠지만 제재라는 것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몸살을 앓았던 이란 같은 나라와 러시아는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우선 농업 부문이 거대, 자급자족은 물론이고 식량 수출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식량 순수입국에서 지금은 수출국으로 변했습니다. 2014년 서방의 제재 이후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업 생산에 주력한 덕분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와 천연자원도 아주 풍부한 데다 이제는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미지의 북극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차 북극권 항로를 구축해 세계 물류 라인도 장악할 태세입니다. 정보과학 부문도 아주 최첨단은 아니지만 AI, 양자 컴퓨터, 나노칩 분야에서 기본적인 실력을 갖췄습니다. 뒤지는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할 것은 다 합니다. 국방과 우주 항공 기술은 세계 인류 수준입니다. 모두 러시아가 자랑하는 저력이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에 견디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푸틴이 경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금과 외환 보유고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11위 경제국가지만 외환 보유고는 세계 5위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쌓아놓고 있는 외환이 러시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기업들을 자본시장에서 봉쇄할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필요한 외환을 지원하면 됩니다. 경제 제재가 러시아 루블화를 폭락시킨다는 시나리오도 먹히기 힘듭니다. 중앙은행이 막대한 외환을 풀어 시장에서 환율 방어를 하면 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크림 병합 당시 서방의 제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로 에너지 방산에서 러시아와 거래했던 서방의 기업들은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외환 보유고가 별로 없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루블화가 폭락해 인플레이션이 16%에 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도 엉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7%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야는 방위산업입니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군수업체 주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이션 등 3대 업체의 주가가 모두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전체에 대응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제블린 미사일이 바로 로키드 마틴과 레이션이 공동 생산하는 품목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7%인데도 아우성인이
2014년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혹독한 교훈을 얻어 외환을 축적해왔고, 이는 비상시 환율 공격에 견딜 수 있는 방어 무기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로 벌어들인 돈을 외화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민간 경제 섹터는 외환에 덜 의존적이 되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축적한 외환을 민간에 별로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에 푸는 양은 외환이 턱없이 부족했던 2014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외환을 서방의 경제 제재에 견디는 일종의 방탄조끼로 인식하고 계속 축적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2015년 대비 70%가량 늘었습니다. 또 대부분 나라의 외환 보유의 60%는 달러입니다. 하지만 달러화 자산은 미국에 의해 동결되거나 봉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를 다변화했습니다. 유로화가 32%, 이민폐가 13%, 영국 파운드화가 6.5%, 기타 통화가 10%, 금이 22%입니다. 달러화 비중은 16%로 이민폐보다 조금 많습니다. 다른 나라의 달러화 보유가 평균 60%에 반해 러시아가 16%이니 얼마나 위험 분산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화 32%, 영국 파운드화 6.5%이니 서유럽 비중이 커서 러시아 경제가 유럽연합에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럽이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에 어쨌거나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아예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압살하려면 아예 천연가스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럽, 특히 영국이 이를 믿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는 콧방귀를 뀌고 있는 이유입니다. 2014년의 경우 유럽은 37%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4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대치 상황을 구실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소비자가 겪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는 사이 에너지가 부족해 천연가스, 전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소비를 줄여도 러시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공이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중공과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서방 세계에 대해 중공이 쥐고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이기도 합니다. 중공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목표는 서구보다 다소 느슨합니다. 언제든 목표를 수정한다고 할 경우 서구는 아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중공의 산업 구조상 서구 같은 과격한 에너지 정책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석탄을 보다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로 대체하면서 중공은 러시아와 윈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 매체들은 벌써부터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당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곤경에 빠진다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루어진 뒤입니다. 서방 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제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호들갑 떨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